옛날 옛적에 숲가장자리의 작은 집에 노인과 노인이 살았습니다. 그들의 삶의 모든 것이 논쟁 중이었고 한 가지만 빠졌습니다. 노인과 할머니는 자녀가 없었습니다. 노인이 작은 남자의 모양으로 진저브레드를 구워달라고 요청했을 때 노파는 헛간을 들여다보았고 밀가루가 거의 남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그릇을 가져다가 상자를 따라 문지르고 바닥을 따라 쓸어 넘겼습니다. 그리고 소수의 밀가루 2줌이 모였습니다. 노파는 반죽을 사어 크림으로 반죽했고 진저브레드를 탁자 위에 올려놓을 때 그것을 가져다가 팔, 다리, 머리가 있는 작은 남자의 모양으로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오븐에 넣으십시오. 잠시 후 노파가 와서 진저브레드가 구워졌는지 확인하고 그것을 창가에 올려 식혔습니다. 진저브레드맨은 씻고 누워 있었지만 갑자기 일어나 집에서 가능한 한 빨리 뛰었습니다. 창에서 벤치로, 벤치에서 바닥으로, 바닥을 가로질러 문을 가로질러 문지방을 뛰어넘어 현관으로, 현관에서 안뜰로, 안뜰에서 문까지 멀리 더 멀리. 노파는 남편에게 전화를 했고 둘 다 남편을 쫓아갔다. 그러나 진저브레드맨을 잡는 것은 그렇게 쉽지 않습니다. 이제 그는 이미 농민들이 농작물을 타작하는 밭에 도달했습니다. 지나가는 진저브레드 남자는 이미 노파와 노파 모두에게서 도망쳤다고 외쳤다. 농민들은 이 말을 듣고 그를 따라갔다. 그러나 아무리 빨리 달려도 그를 따라 잡을 수 없었습니다. 진저브레드 남자가 잔디 깎는 기계들이 풀을 깎고 있는 들판으로 달려갔습니다. 지나가면서 그는 이미 노파와 농민에게서 도망쳤다고 외쳤다. 그리고 그는 그들에게도 쉽게 달아날 것이다. 잔디 깎는 사람은 그런 조롱을 참을 수 없었습니다. 모두 진저브레드맨을 쫓아갔습니다. 가능한 한 빨리 달리지만 따라 잡을 수는 없습니다. 그리고 작은 남자를 만나기 위해 함소가 걷고 있고 그는 이미 늙은 여자, 노인, 농부 잔디 깎는 기계로부터 도망쳤으며 그녀도 쉽게 도망쳤고 외쳤습니다. 소는 화를 내고 진저브레드맨을 쫓아갔습니다. 그는 따라 잡을 수 없습니다. 그리고 그를 만나기 위해 되지. 작은 남자는 그가 이미 늙은 여자와 노인, 농부 잔디 깎는 기계, 소에서 도망쳤다고 외쳤습니다. 그리고 그는 그녀에게서도 쉽게 달아날 것입니다. 돼지가 비명을 지르고 뒤를 쫓았습니다. 그녀 많이 따라 잡을 수 없었습니다. 그녀는 너무 뚱뚱했습니다. 진저브레드맨이 길을 따라 달리고 토끼가 그를 만납니다. 그 작은 남자는 자신이 이미 노파와 노인, 농부 깎는 기계, 소와 돼지에게서 이미 도망쳤다고 말했습니다. 토끼는 이 말을 듣고 그를 따라갔다. 그는 작은 남자를 따라 잡을 수 없다. 토끼만이 그를 보았다. 진저브레드맨이 달리고 늑대가 그를 만납니다. 그리고 그 작은 남자는 그가 이미 늙은 여자와 노인, 농부 풀 깎는 기계, 소, 돼지, 토끼에서 이미 도망쳤고 대답했습니다. 그도 쉽게 도망칠 것입니다. 늑대는 으르렁거리며 진저브레드맨을 향해 달려갔고 그는 피하고 최대한 빨리 달렸습니다. 늑대만이 그를 봤어요. 진저브레드맨이 달리고 있고 거대한 곰이 그를 만나고 있습니다. 그의 작은 남자는 두려워하지 않았지만 그가 이미 늙은 여자, 노인, 농부 잔디 깎는 기계, 소, 돼지, 늑대에서 도망쳤고 외쳤습니다. 그리고 그는 쉽게 그에게서 도망칠 것입니다. 사나운 곰이 그의 발을 밟고 뒤를 쫓았습니다. 그러나 곰은 빠른 진저브레드맨을 따라 잡기에는 너무 느렸습니다. 진저브레드맨이 달리고 여우가 그를 만난다. 여우는 매우 교활했지만 작은 남자는 이것을 몰랐습니다. 그러므로 그는 습관적으로 노파와 노인, 농간 기계, 소, 돼지, 곰에서 이미 도망쳤고 외치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너무 쉽게 그녀에게서 도망칠 것입니다. 여우는 끝을 듣고 그녀가 아주 늙었고 아무것도 듣지 못했다고 말했습니다. 그녀는 작은 남자에게 더 가까이 다가와 그것을 반복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그녀의 어리석은 진저브레드맨을 따르고 다시 자랑하기 시작했습니다. 여우는 끝을 듣고 여전히 아무것도 듣지 못했다고 말했습니다. 그녀는 그 작은 남자에게 더 가까이 다가가 다시 반복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진저브레드맨은 동의했고 그때 오직 여우가 그에게 끼어들었을 때 새로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먹었습니다. 그리고 진저브레드맨은 더 이상 자랑하지 않습니다. 옛날 옛적에 좋은 어린 소녀가 있었습니다. 그녀는 그녀만을 본 모든 사람들에게 다정했습니다. 그러나 그녀는 사랑하는 손녀에게 무엇을 줄지조차 몰랐던 할머니에게 가장 사랑스럽고 소중한 사람이었습니다. 일단 그녀는 그녀에게 빨간 벨벳 모자를 주었다. 그리고 이 모자는 그녀에게 매우 적합하고 다른 것을 쓰고 싶지 않았기 때문에 빨간 망토라고 부르기 시작했습니다. 그녀의 어머니가 할머니에게 케이크 한 조각과 와인 한 병을 가져다 달라고 요청했을 때 그들은 그녀가 아프고 약하다고 말합니다. 그것은 그녀에게 좋을 것입니다. 그녀는 어머니에게 길에서 도망치지 말라고 명령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그녀는 떨어져서 병을 부수고 할머니는 아무것도 얻지 못할 것입니다. 그리고 그녀가 할머니에게 올 때 그녀는 그녀에게 인사하는 것을 잊지 않습니다. 빨간 망토는 순종하고 선물을 들고 출발했습니다. 그리고 할머니는 마을에서 걸어서 30분 거리에 이미 숲 뒤에 살았습니다. 그리고 빨간 망토가 숲에 들어가 자마자 늑대를 만났습니다. 그러나 소녀는 그것이 어떤 종류의 사나운 짐승인지 알지 못했고 그를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정중하게 인사했습니다. 늑대는 또한 매우 예의 바르게 행동했기 때문에 빨간 망토는 늑대에게 사랑하는 할머니에게 선물을 가져오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할머니 댁에 가는 방법을 이야기하는 동안 늑대는 노파뿐만 아니라 예쁜 여자도 어떻게 먹을 수 있는지 스스로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늑대는 빨간 망토에게 아름다운 꽃이 가득한 거대한 초원을 보여줄 생각을 했습니다. 빨간 망토는 많은 멋진 꽃을 보며 할머니에게 신선한 꽃을 가져다 주는 것이 좋을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네, 길에서 멀리 도망쳐 꽃을 모으기 시작했습니다. 그녀가 꽃 한 송이를 조금 골라서 다른 꽃이 손짓하는 대로 놨고 그 후에 달릴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은 숲의 깊숙한 곳으로 더 멀리 갔다. 그리고 늑대는 곧장 할머니 집으로 달려가 문을 두드렸습니다. 할머니는 거기 누구냐고 물었다. 그리고 늑대는 파이와 와인을 가져다 준 사람이 빨간 망토라고 야는 목소리로 대답했다. 노파는 믿고 걸쇠를 누르고 들어가라고 명령했습니다. 늑대가 걸쇠를 누르고 문이 열리고 할머니의 오두막으로 달려갔습니다. 나는 할머니의 침대로 달려가 즉시 삼켰다. 그런 다음 그는 할머니의 드레스와 모자를 머리에 쓰고 잠자리에 들고 기다렸습니다. 그러는 동안 빨간 망토는 달려가 꽃을 쫓아다녔고 꽃을 챙길 수 있는 만큼 꽃을 모았을 때 다시 할머니에 대해 생각하고 집으로 갔다. 그녀는 문이 활짝 열려 있다는 사실에 매우 놀랐고 그녀가 방에 들어갔을 때 할머니에게 외쳤다. 대답이 없었다. 손녀가 침대로 올라와서 보았습니다. 할머니는 누워 있으셨고 그녀는 코에 모자를 씌웠습니다. 빨간 망토는 할머니가 왜 그렇게 큰 귀를 가졌는지 당황하게 물었다. 그리고 늑대는 할머니의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그러자 빨간 망토는 할머니가 왜 그렇게 큰 눈을 가졌는지 물었습니다. 당신을 더 잘 보기 위해 늑대가 대답했습니다. 그리고 팔이 너무 커서 잡기 쉽습니다. 그리고 빨간 망토가 늑대의 입을 보고 할머니가 왜 그렇게 끔찍한 큰 입을 가졌는지 물었을 때 늑대가 그녀에게 쿵쿵 소리를 지르며 비명을 질렀습니다. 그리고 그가 담요 아래에서 튀어나와 가난한 소녀를 삼킨 방법. 이런 식으로 충분히 먹은 늑대는 다시 잠자리에 들고 잠이 들었고 가능한 한만이 코를 골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한 사냥꾼이 할머니 댁을 지나가고 있었는데
코골이 소리가 들리더니 할머니에게 무슨 일이 있었는지 궁금해했습니다. 그는 집에 들어가 침대로 가서 늑대가 그곳에서 자고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그는 이 악당을 오랫동안 사냥해왔습니다. 그는 총으로 그를 죽이고 싶었지만 늑대가 아마도 그의 할머니를 삼켜버렸고 그녀는 여전히 구할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쏘지 않고 늑대의 입을 크게 벌리고 빨간 모자가 번쩍이는 것을 보았습니다. 한 소녀가 입에서 튀어나와 할머니가 즉 거기에 있다고 말했습니다. 사냥꾼은 늑대의 입을 더 크게 벌렸고 늙은 할머니는 어떻게든 빨간 망토 뒤로 빠져나갈 수 있었습니다. 그들은 기뻐했고 사냥꾼에게 포옹하고 감사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은 교활한 늑대에게 교훈을 주기로 결정했습니다. 그들은 가능한 한 빨리 큰 돌을 가져와서 늑대의 입과 배에 넣고 마당으로 데려갔습니다. 늑대가 깨어났을 때 사냥꾼을 보고 도망가려고 했지만 돌의 짐을 견디지 못하고 땅에 떨어졌습니다. 이것은 세 사람 모두를 기쁘게 했고 늑대는 일어나서 그 무거운 배를 어두운 숲으로 간신히 끌어들였습니다. 그들은 그를 다시는 보지 못했습니다. 이것이 그들이 교활한 늑대에게 교훈을 준 방법이며 빨간 망토는 다시는 어머니의 명령에 불복종하지 않기로 결정했습니다.